안녕하세요. 취업 컨설턴트 최지연입니다. 네, 평소에 발표 경험이 많으시거나 또 자신 있으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실 텐데요. 평소에 발표 경험이 없으시거나 좀 내가 내성적이다. 그리고 발표 면접 경험이 없다 그러시면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PT 면접, 발표 면접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보시면서 걱정 털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발표 면접을 준비를 했는데요. 평소에 내가 발표를 좀 잘한다 하더라도 모르는, 처음 보는 어른, 그리고 또 내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면접 같은 자리에서 발표를 잘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좀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크게 PT 면접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평가 요소, 그리고 주의할 사항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자료를 만든다면 어떤 것을 중점으로 기준을 두고 만들면 좋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PT 면접에 대해서 좀 이해를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PT 면접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요.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발표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면접자가 특정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여 주어진 시간 동안 발표하는 것을 평가하는 면접 방식이다. 요것도 뭔가 과제가 부여가 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열심히 뭐 질의응답을 준비해서 가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혹은 내가 집에서 뭔가 과제를 해 나가야 되고, 그 과제가 어렵다면 정말 그 내용에 자신이 없어가지고 발표를 더 못할 수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지원자가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 주어진 시간 내에 발표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보통 5분에서 15분 이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Q&A, 질의응답 시간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표가 끝나고 나면은 면접관들이 그 과정을 보고요. 발표하는 과정을 다 보고 그 내용에 대해서 왜 선정을 그렇게 했는지, 이 내용은 무엇인지, 어떤 근거로 하게 된 건지, 문제점은 없는지,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지 여러 가지 이제 질의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면접까지가 발표 면접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게 되느냐, 이제 좀 간단하게 방법을 좀 보게 되면요. 가운데 이제 서 있는 분이 이제 발표자가 되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개별 발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자는 면접관이 2명, 3명 정도 이제 되는 경우가 있고, 면접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니면 같은 지원자가 조로 미리 들어와서 같이 참관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떨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별 발표가 가능한 경우가 있고, 개인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조가 다 같이 들어와서 차례대로 발표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내용이 끝나고 나면은 면접관들이 질의응답을 하는데, 면접관들의 질의응답뿐만이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이 있을 때는 그 참여자들에게 질의응답에 참여하기를 권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잘 모른다. 그리고 이 면접관들은 나보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부족하거나 잘못을 지적을 받았을 때는 우기지 말고, 너무 당당하게 막 이렇게 우기지 말고 그 부분은 수용하고 인정하는 부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발표 자료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미리 이제 과제를 주고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넉넉한 시간이 있다 그러면은 PPT 슬라이드를 준비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를 띄워놓으면서 이 자료를 발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지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전지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작성하는 시간을 별도로 줘요. 전지를 작성을 할 때에는 보통 이제 또 매직이랑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외에 포함해서 작성하는 시간도 포함해서 준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PT 면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프로세스를 두 가지 형태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한 가지는 현장형 면접일 경우, 그다음에 한 가지는 과제형 면접일 경우로 이제 구분을 해봤습니다. 대부분 이제 현장형 면접을 많이 이제 응시를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비율상. 그러면은 현장형 면접은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크게 대기, 뭐 준비,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대기 상황에서는 이제 대부분 개별 발표, 개인 발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대기하는 동안에 이제 이 PT 면접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다. 기준과 주의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그런 평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기하는 동안에 안내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하는 시간을 따로 주는데 이 준비하는 시간에는 주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이제 보통은 세 가지 정도의 종류의 주제를 주고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발표를 해라. 혹은 뭐 제비뽑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내가 조금은 자신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셋 다 자신 없으면은 어쩔 수 없지만 그냥 관련된 어떤 최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사죄를 드리는 것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동문서답을 하거나 동떨어지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나 어떤 성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언급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게 맞는 양 발표를 하게 되면은 이분은 좀 성과 능력 이런 퍼포먼스 하이 퍼포머가 될 수 없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주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거나 사실 잘 모르겠다 하면은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 제가 최대한 이런 부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어쨌든 주제를 선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자료가 제공이 되면은 이걸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많게 제공이 되는 경우에는 A4 용지 한 2장 정도 분량으로 뭐 또 매출 현황, 뭐 아니면 경쟁사, 산업의 문제, 우리 회사의 어떤 해외 진출 현황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재무제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주고 그래프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고서 내가 그거를 이해하고 발표해야 되는 그런 과제일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자료를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내가 전지를 작성을 하던 A4 용지를 작성하던 혹은 판서를 하게 되더라도 주요 키워드 내가 어떤 것들을 주로 얘기할 것인지는 A4 용지에 키워드 정도는 메모를 해가서 큐시트 같은 거죠. 큐카드 같은 거죠. 그거는 좀 내가 가지고 가서 보고 읽으면 안 되지만 내가 그 빠진 주제는 없는지 하나씩은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키워드로 정리는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발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요. 준비 시간을 만약에 20분, 그다음에 자료가 주어지는 경우는 크게 50분까지 이제 줄 수가 있는데 그런 동안에 내가 이 자료 만드는 데만 너무 집중을 해버리면은 발표할 때 나가서 바로 어버버 해버려요. 그래서 시작하면은 그걸 보고 읽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자료 작성을 하는 거는 조금 일찍 마치고 그다음에 나머지 5분 정도 같은 경우에는 남겨뒀다가 내가 서분결 아니면 구성을 기승전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소개를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할 것인지 이 멘트를 좀 정하고 가셔야지 조금 이제 당황하지 않고 매끄럽게 발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면접이 되면은 간단하게 지원자가 이제 누구 발표를 맡은 누구누구입니다.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시작하는데 발표에는 이제 서두에 저는 어떤 주제를 선정을 했고 어떤 부분을 강조를 해서 어떤 관점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든지 어떤 목차라든지 서두에 조금 소개할 부분을 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의 이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시면 이제 Q&A,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제가 발표한 주제에 대해서 혹시 뭐 의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코멘트 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뭐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다음에 칭찬을 들었으면 당연히 감사합니다. 지적을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부족했습니다. 입사 후에 더 보완해서 좀 더 성장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여러 가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질의응답에서는 내가 좀 예상할 수 있는 질문들이 별로 없어요. 몇 가지
가지가 없어요. 뭐 예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왜 이 주제 선택했어요? 라는 질문이라든지 이거는 어떤 출처를 어떤 근거를 어떤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뭐 이 정도 예상할 수 있겠지만 뭐 나머지는 그때 현장에서 발표 내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너무 당황해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평가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과제형 면접일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과제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안내, 준비, 이제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되는데 그 안내가 뭐 이메일이나 아니면 공지사항으로 어떤 과제가 부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주제는 한 3가지 정도를 만약에 준다면 이 중에서 3개를 가지고 뭐 제안을 하시오라는 주제가 되겠죠. 그러면은 그 주어진 기간 동안 면접 시간 그 제출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먼저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USB도 가져가야 되지만 준비 시간을 동일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이메일로 제출하세요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 보내야 되기 때문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 과제를 좀 부여받은 기간 동안 과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개인 발표가 될 것이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안내가 이제 이메일로 사전에 되겠죠.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나는 그 PPT로 이제 슬라이드 작성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따라서는 제가 이제 그런 과제물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모형을 제작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차트를 준비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거를 준비해 오세요라는 언급이 없어도 내가 발표하는데 조금 좀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과제물을 좀 내가 뭔가를 작성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신다면은 그거를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해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이제 준비하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부여가 됐죠. 이런 경우에는 현장에서보다 좀 기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나 문제 해결의 질이 좀 난이도가 높기를 바라고 좀 퀄리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나 어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탄탄하게 해야 되고 데이터를 좀 많이 확보해서 좀 효용성 있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좀 많이 아이디어를 제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면접 당일에 가면은 그 주어진 순서에 맞게 똑같이 소개를 하고 그 발표 내용은 무엇이다라는 걸 서두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넘어가서 그 발표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질의응답, 그 다음에 평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PT 주제를 좀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이제 저는 이제 5가지로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PT 주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먼저 가장 무난한 주제는 이제 공통사항과 관련된 주제예요. 공통사항은 이제 자기 소개라든지 아니면 이슈와 같은 건데 자기 소개를 해보세요라든지 뭐 석사 같은 경우에는 뭐 석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논문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주요 프로젝트, 팀워크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포트폴리오 발표를 위주로 이제 시킨다면 이제 간단한 소개에 포함이 된다. 그 다음에 가장 자신 있는 뭐 회사에 대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뭐 소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런 이슈, 사회 이슈 좀 예전에 나왔던 주제들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뭐 이런 게 있었죠. 지역 축제 남발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발표해 보세요. 라는 식,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뭐 제안해 보세요. 라든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슈나 아니면 소개나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공통사항. 비교적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신입 공채 시절에 어떤 과제를 받았었냐면 그 그룹사에서 나온 책을 읽고 PT로 발표하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입사 계획 발표하기. 뭐 이런 것들도 저는 과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는 이제 직무나 전공 지식에 관한 PT인데 사실 저 비중이 높기는 해요. 지금 가장 높아서 만약에 내가 어떤 전공을 했다면은 전공에서 배운 기초 지식, 전공 이론 뭐 이런 것들을 법칙 이런 것들을 조금 소개하는 그런 주제로 나오거나 그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 방법, 적용하는 아이디어 제안을 한다거나 회사에 어떻게 접목시킬 거라든지 뭐 이런 주제로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문제 해결 주제에서 전공,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런 키워드, 법칙을 사용해서
문제 해결을 해보시오라든지 이제 그런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 사실은 좀 이걸 많이 걱정이 하시죠. 근데 공통 주제 같은 경우에는 별로 걱정이 안 되시는데 내가 그것을 전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을 물어볼지 모르고 내가 그거를 전공자인데 기초 전공 질문에서 대답을 못했다. 그러면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어려워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케이스 분석인데 사실 이것도 참 어려워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을 하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자료 양이 방대하죠. 뭐 간단히 주는 거는 한 페이지지만 뭐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되게 많이 주는 데는 5페이지까지 준 회사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보고서 이 사례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자료 이해 능력, 자료 분석 능력, 독해 능력이 이제 여기서 평가가 되는 거죠. GD 면접 상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자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회사가 직면한 문제나 아니면 산업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해보자는 주제를 탁 던져놔요. 자료와 함께. 그래서 이 자료는 보통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하기는 어렵고 또 우리가 대학생 혹은 취준생 입장에서 그 회사를 가서 그런 보고서를 딱 보게 되면 너무 당황하는 거죠. 이 숫자들은 뭐고 이 표는 뭐고 이건 무슨 얘기지? 처음 보고서와 재무제표 뭐 이런 자료들을 처음 봤으니까 좀 당황할 수 있죠. 어쨌든 뭐 케이스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읽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내라라는 주제들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이제 아이디어 제안. 요것도 좀 많이 나오는 그런 건데 아이디어 제안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 회사에서 20대의 어떤 그런 매출이 가장 저조하다. 이거에 대해서 뭐 아이디어를 제시해봐라. 혹은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 진출을 했는데 현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을 해야 되는지 뭐 아이디어를 제시해라 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을 뭐 사용해야 되는지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이제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소음을 줄이는 걸 기술을 사용해라는 것은 지금 저기에 나와 있는 직무 전공 지식이랑 아이디어 제안이랑 믹스된 형태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세일즈 PT인데요. 이 세일즈 PT 같은 경우에는 금융권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PT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롤플레잉으로도 진행이 많이 되지만 이제 세일즈 PT로도 진행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좀 PT가 그래서 어렵다. 발표 주제를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다양하게 이제 지금 크게 제가 5가지로 드렸으니까 이런 주제가 나올 수 있다. 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출 문제 유형. 공통 주제로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첫 번째 이런 거죠. 자기를 소개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게 아니라 스왓이라는 분석 툴을 활용해서 자기를 분석해서 소개해라. 그리고 이제 스왓이 아니더라도 그냥 뭐 어떤 동물이나 아니면 어떤 사물이나 아니면 어떤 뭐 한마디 단어로 얘기하고 자기를 소개하기 이런 것들은 현장에서 가볍게 그냥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소개와 같은 그런 PT 주제는 쉽고 또 금방 할 수 있는 거 공통 소개이죠. 그다음에 우리 회사의 상품 또는 대표 상품 또는 대표 서비스 그런 홍보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시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지원자가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이걸 확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같이 생각해보자라는 거죠. 이런 주제를 냈을 때 우리 그 취준생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거, 뭐 홍보나 마케팅을 했을 때 SNS 되게 식상한데 SNS만 계속 얘기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SNS를 얘기를 할 거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가 참 구체적으로 나와야지 그게 조금 아이디어 제안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그냥 SNS로 뭐 페북이다,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데 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아이디어 난이도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주제 보면은 나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 이 지금 지원자를 왜 채용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뭐 입사 후 포부,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계획에 대해서 직장생활 계획에 대해서 말하시오. 이것도 이제 되게 가벼운 주제로 어렵지 않은 주제로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연구 경력 프로젝트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발표하시오.
자, 그 다음에 공통주제로 나올 수 있는 거, 자, 최근 주목한 이슈는 무엇이고 이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제안해 보시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관심 있는 이슈는 무엇입니까? 이거 회사에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냥 인성 면접에서도 물어보지만 이 뭐 소비 트렌드라든지 최근 주목한 트렌드는 무엇이며 그것을 접목해서 아이디어 상품을 제안하시오. 아이디어 서비스를 제안하시오. 이런 류의 이제 그 문제들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나 이슈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주제가 아니라 전공 주제로 만약에 넘어간다면 전공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거 이공계 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거죠. 연력학 제1법칙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이 주제가 나왔을 때 뭐 3역학, 4역학 다 배웠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갑자기 면접에서 이 주제 개념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되게 벙 찌는 거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요 개념 그리고 전공 이론 같은 거는 좀 알고 가셔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쓰레기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 대해서 발표해봐라. 환경 쪽이나 뭐 좀 관련된 부분 있겠죠. 그 다음에 중미무역 협상과 땡땡 산업, 어떤 특정 산업을 얘기하고 혹은 그 내가 지원한 그 회사와의 관계, 영향력을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쇼핑, 유통 쪽에서 많이 나왔던 문제죠. 장바구니의 결제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보시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기출문제를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유형의 기출문제가 있다. 그리고 간단한 주제만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뭔가 자료를 보고 과제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는 소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동안 뭐 30분, 40분 동안 만약에 이제 준비를 한다 그러면 그걸 브리핑을 한 5분, 그다음에 10분, 아니면 좀 많이 준비해야 되는 경우 뭐 20분까지도 이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PT 자료 작성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PT 제가 많이 안 해봤어요. 혹은 면접에서의 PT 작성을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또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앞글자를 따서 구관조시키에 따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들으면 저게 뭐야 되게 웃겨 할 수도 있는데 잘 기억에 남아요. 자, 그래서 PT 자료 작성법 알려드리면 첫 번째 구는 구성이에요. 문제 해결이라든지 아이디어 제안, 꼭 PT 자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학교에서 과제를 하거나 회사에 가서 보고서를 쓸 때도 좀 활용을 하시면 돼요. 자, 5단계 구성 어떻게 하냐? 처음에 문제를 정의합니다. 문제 인식을 해서 이 문제가 무엇이다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 원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서 대안은 우리가 아이디어, 문제 해결 방법,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건데 하나는 부족해요. 2개에서 3개 정도는 크게 제가 2가지로 생각해봤습니다. 크게 3가지를 제가 생각해봤습니다 하면서 본론이 이제 3가지가 나와야 되고 2~3가지가. 그 다음에 이걸 하면 뭐가 좋으냐? 기대 효과가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 아니면은 뭐 다른 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뭐 문제가 있는지 기대 효과, 변화가 당연히 두드러지게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5단계 구성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뭐 공통주제 자기소개나 아니면은 그냥 기초 전공 이론을 개념적인 것을 설명한다면은 뭐 저렇게 5단계는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중구난방으로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분결 정도, 서론, 본론, 결론 정도는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이제 관은 관점이에요. 관점은 강조할 부분이 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요점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적인 효과에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하면서 서두에 딱 내 관점이 무엇이다라는 걸 깔아주시는 거예요. 요 부분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조건, 주어진 어떤 상황의 기준이나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는지, 예를 들면 이제 이 PT 주제를 줄 때 이걸 과제를 하세요 하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들어가게끔 작성하세요 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이론을 적용하시오라든지 어떤 주요 키워드를 꼭 넣게끔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러한 과제에서는 내가 충분히 자료를 활용하고 그거를 적용을 시켰는지 그 조건을 맞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내용 작성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C는요. 시간이에요. 시간을 준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에서 배분을
확실히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발표할 때 시간을 오버하는 것도 문제지만 준비하는 시간에서 자료 작성 시간을 충분히 남겨두고 그다음에 어떤 내가 체크할 브리핑할 체크할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남겨놓고 그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간 엄수. 그다음에 마지막 키는요.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을 해라. 이런 발표 자료들은 문장 위주로, 텍스트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시각적인 효과가 떨어지게 되어 있고 눈 아파서 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발표자에게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 키워드들을 내가 그냥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텍스트에 그래서 집중이 되지 않도록 키워드 중심으로만 얘기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시각적인 그 효과를 내는 것은 PT의 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각적인 효과, 이미지죠. 그래서 어떤 기호라든지 이미지, 그래프, 소자 뭐 이런 그림들을 간단하게 설명으로만 하기 어려운 것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제가 그 PT 면접이나 그다음에 GD 면접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논리적인 말하기인데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표를 할 때 패턴 5래5 순서에 맞춰서 하면 좋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할게요. 자, 오피니언,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왜냐? 이렇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례에 보면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혹은 저의 과거 경험에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혹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라는 근거를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탄탄하게 다시 한번 자기 의견을 마무리해줘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PT 면접에서 여러분이 활용을 하면 좋은 화법이고 또 PT 면접뿐만 아니라 GD 면접에서도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한 화법으로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발표 면접, PT 면접을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도대체 PT 면접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문제 유형들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좀 자신이 생기셨겠죠? 다가오는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공채에서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